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이 책 아세요? 그 하버드에서 배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책인데, 어쨌든 뭐 부동산 관련된 서적들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잖아요. 요즘 이제 2013년부터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점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책들 보면은 사실 그냥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오래 깊이 연구해서 쓴 책들보다는 그냥 뭐 어쩌다 돈 번 사람들도 좀 쓰고 뭐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예컨대 그 스토리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가난했어.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가난을 역경을 극복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 한 30억 40억의 부자가 됐대. 이제 그런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책도 안 읽어본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름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책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그래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책을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에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아파트를 살지 뭐 주식을 살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예컨대 야구로 치면 야구가 이제 1회 말부터 9회 말까지,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있는데 지금 7회 말인지 8회 말인지가 제일 헷갈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어. 올르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많이 안 올랐지만 이제 곧 하락장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야? 페르난도 레위 하라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레위 하라 교수 말에 의하면 이걸 주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주기.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 이 아파트 시장,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한번 국한해 볼까요? 어쨌든 대도시에 좀 약간 핫한 시장들, 우리나라에 그런 시장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제가 이 영상 찍는 게 2020년 6월 4일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게 제일 가장 큰 이슈죠. 지금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2013년부터 한 10년, 한 9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져 왔는데 아직도 한 7회 말까지밖에 안 온 거 아니야? 또는 아니야, 이미 9회 말이야. 9회 말 투아웃이야. 이제 곧 하락장이야. 라는 의견도 있고, 굉장히 좀 첨예하게 갈리는 약간 분수령 같은 시점이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단 말이에요.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원래 책 밑줄 그으면서 읽거든요. 여기 이제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이게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다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말하자면 정독을 다 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 사람 주장은요, 이 레위 하라 교수 얘기는 보통 주기가 14년이라는 거예요. 주기가 14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상승장이 더 길고 하락장이 더 짧다는 건데, 보통 하락장은 마지막에 한 4년 정도가 하락장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앞에 전반부가 10년이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인데 굉장히 소름 돋는 게,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놓기도 했지만,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 주장을 아무리 제가 선회를 하더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교수예요. 보면 젊어요. 한 40대 중반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어떤 수백 년 전부터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 사람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적인 어떤 한계로, 인간이라는 한계로. 그래서 길어야 한 80년대 중반 정도부터 부동산 시장을 좀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원래 사람 경험한 만큼 알기 때문에 이 분도 비교적 짧은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의 시장만의 통계치를 놓고 미래 시장을 예측 또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시장들도 많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분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게 말하자면 인정을 하지만, 정확한 시장이 내가 지금 7회 말에 있는지 8회 말에 있는지, 곧 가격이 떨어질지 가격이 오를지는 워낙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책 쓰면 책이 팔릴까요? 그리고 알 수 없다는 얘기 하려고 교수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도 자기 이름 걸고 이렇게 얼굴 걸고 책을 쓰려면 뭐라도 한마디를 해야 돼.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폭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3, 4년 후에 꼭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폭이 작아진다는 게 뭐예요? 예컨대 임대료가 작년 임대료보다 올해 임대료가 10%가 올랐어. 그리고 또 그러니까 A, B, C 점을 놓고 보고 A보다 B가 10%가 올랐고 B보다 C가 또 8%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쨌든 임대료는 어때요? 예컨대 임대료가 원래 100만 원이었어. 그러면은 1년 지났어? 그럼 10%가 올랐으니까 110만 원 됐죠. 또 2년 지났어? 그런데 8%가 올랐어요. 그러면 110만 원에 8%니까 대충 11만 원, 한 10만 원 잡으면 121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에서 121만 원이 됐으니까 계속 임대료 값은 올랐잖아요. 하지만 올라간 폭은 어때요? 첫 해는 10%가 올랐지만 두 번째 해는 8%가 올랐죠.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긴 오르는데 이 오르는 폭이 10에서 8로 작아져. 그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3, 4년 후에 꼭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8의 말인지 9의 말인지 7의 말인지 앞으로 떨어질지 언제쯤 오르고 떨어질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되게. 그럴 때 이 사람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대료가 오르긴 올라. 근데 그 폭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보통 3, 4년 후가 꼭지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용산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폭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폭등해도 예컨대 임대료가 20%씩 올라. 그래도 예컨대 2020년보다 2021년이 20%가 올랐는데 2021년보다 2022년에 18%가 올랐대. 그러면 그로부터 3, 4년 후에 꼭지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임대료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보면 나오는데 저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는데 이 사람 주장은 그렇고. 그러면 아까 지금 말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중요한 얘기 다 했고, 다만 이 사람이 보통 이 부동산 주기가 14년 정도, 14년에서 1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값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아파트값이라, 그러니까 미국 주택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통 이제 미국 실러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미국 실러 치면 바로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1986년부터 90년까지 좀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 올랐죠. 86년부터 90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잠잠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게 한 99년 정도 되거든요. 98, 99 정도 돼요. 여기서 다시 올라요. 언제까지 오르냐? 2007년까지 올라요. 이게 2007년이거든요. 2007년까지 오르고 다시 빠진단 말이죠. 이게 언제냐? 2012년이에요. 쭉 올라가지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게 실러 지수고 우리나라 지수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이었잖아요. 85년부터 88년까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때 우리나라 소득 성장률이 딱 2배, GDP 딱 2배 성장했거든요. 200% 올랐거든요. 3년 동안에. 그때 발맞춰서 우리나라 소득도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때 미국 경기가 호황이어갖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때 호황이었고 미국이 85년부터 88년까지 올랐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올랐고 또 88년 올림픽 하면서 더 대박 나고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랑 똑같아요. 여기 86년부터인데 이게 약간 좀 땡겨 와야 돼요. 이게 워낙 옛날 자료다 보니까 85년부터 88년까지 오른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쭉 오르다가 90년대부터 또 10년 잠잠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99년부터 IMF 끝나고 다시 올라서 2008년까지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서 2013년부터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미국이에요. 약간 등락의 폭은 있지만 이만큼 올랐어요. 80년대 후반에 오른 거.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90년대 잠잠했어요. 얘네도 90년대 잠잠해요. 그러다가 99년, 98년부터 다시 올라요. 잠잠하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요. 언제까지 올라요? 2008년까지 올랐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한 2007년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데 우리도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데 우리는 2013년부터 올랐고 얘네들은 2012년부터 올라서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고 보세요. 14년이 진짜 맞는 게 그러니까 1885년부터 1885년에 상승장이 한번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다음 상승장이 온 게 2099년, 98년이거든요. 미국이 좀 더 빨리 와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행지수예요. 그래도 약간 빨리 왔는데 미국이 99년에 왔으니까 2000년 잡으면 한 15년 정도 만에, 14년 정도 만에 다시 한번 미국이 또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상승장이 언제 왔냐면 2012년도에 왔어요. 얘네들이. 우리는 2013년부터 왔거든요. 원래 1년 정도 빨랐어요. 그러면 99년에 상승장이 한번 왔고, 그리고 미국이 98년부터 왔어요. 98년에 왔고 2012년도에 왔으니까 또 14년 만에 온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은 말하자면은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승장이 이렇게 한 14년 만에 반복이 되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굉장히 좀 유사하게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98년부터 상승장이 한번 시작됐고 미국 경우에 그리고 다시 12년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상승됐죠. 그러면 다시 14년을 더하면은 26년 한 26년에 다시 상승장이 온다는 얘기인데 26년에 상승장이 온다는 거는 26년보다 전에는 또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보통 하락이 이제 한 3, 4년 정도 이제 한 4년 정도 하락 기간이 지속이 되거든요.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2026년 7년부터 다시 상승장이 올라면은 한 2022년부터는 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에 뭐 떨어진다 만다 막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되게 좀 약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실러 교수가 이 레이 하라 교수가 도망가는 게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 변수가 뭐냐, 뭐 인구의 이동부터 뭐 젊은이들이 소득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해요. 근데 그건 결국은 원래 투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그 디테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디테일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있고요. 뭐 디테일적인 부분은 뭐 투자하는 각자의 감과 그 각자의 책임하에 해야겠죠.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